네, 대한민국 모든 공채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반기 채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반기 공채 엑스파일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카우트의 신미경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은 동원그룹 하반기 공채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 준비 포인트와 그리고 합격 사례 그리고 합격 스펙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원그룹 공채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그 면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속속 키워드 보시면 살펴보시죠. 네. 창의력, 순발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어느 회사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그 동원그룹의 면접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1차는 PT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2차는 최종 임원 면접으로 구성됩니다. 본회사는 2010년부터 1차 면접에 PT를 도입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인사 담당자들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면접 방식은 다대다, 토론, 합숙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지원자들은 그 집단으로 참여하는 형식보다는 개별 PT 방식을 특히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프리젠테이션 자리에 익숙해질 경험이 적고 단독으로 서서 진행하므로 시선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더 긴장을 하게 마련인데요. 동원그룹은 이 PT 면접에서 직무에 대한 깊이나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평가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실무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는 얼마나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느냐와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PT 면접이 참 이게 직무 관련 답변도 힘든데 네. 이걸 또 창의적으로 답변을 한다니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원자가 경험하고 배운 것 중에서 활용하면서도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면 단순히 무엇을 이용해 봤다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을 붙이고 재치 있게 대답하는 것은 지원자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해 되므로 한 가지 주제라도 좀 어떻게 하면 요지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견해를 참신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뭐 회사의 제품을 써봤다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써봤더니 장단점이 어떻더라, 뭐 다른 제품이랑 비교했더니 어떻더라 이런 내용까지 좀 가미를 시킨다면 더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금 이제 공수부대처럼 침투하신 우리 김성희 기자는 동원그룹 제품 중에서 혹시 뭐 사용하신 거나 네. 뭐 경쟁사랑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를 되게 좋아해서요. 아. 대표적인 상품이 또 동원 참치니까요. 네. 네, 약간 좀 담백한 것 같고 또 부드럽고 그래서 많이 즐겨 먹습니다. 네. 참치 뭐 정말 좋죠. 맛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김밥 안에 참치 들어가는 거. 참치 네. 김밥이 제일 맛있는데. 자, 우리 신미경 컨설턴트는 어떤 걸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참치라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뭐 동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참치가 생각날 것 같고 뭐 김 네. 외에 참치. 저도 김밥은 참치 김밥만 먹고 죽도 또 참치 들어간 그래요? 것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동원이 국내 시장에서 참치캔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력 매출 상품인 캔 참치의 의존도를 낮추고 좀 다른 상품들로 인해서 성장 매출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사의 정말 참치캔 외에 조금 더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뭐 생각해 본다거나 그런 의견을 제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면접관한테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인데요? 오히려 동원하면 우리가 참치만 떠오르는데 예, 맞아요. 다른 경쟁 제품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면 정말 뭐 우리 좋은 오늘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오늘 점심 참치김밥 어때요? 다 같이. 괜찮죠? 네, 콜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다대다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다대다 면접은 두 번째 속속 키워드 보시면 살펴보시죠. 모든 질문의 결론은 동원그룹이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네, 결국 어떤 모든 질문을 받든 대답은 동원그룹에 연계해서 결론을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PT 발표를 마치게 되면 다대다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마다 소요 시간은 상이하지만 보통은 20분에서 30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접관은 3명에서 5명 그리고 면접자 5명 내외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주로 그 공통 질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는 그 단시간 내에 여러 명의 지원자에 대한 그 기본 신상과 서류를 훑어봐야 하는 그 면접자가 시간을 다소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개인 PT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다대다 면접도 쉽지 않은 거 서로 이렇게 좀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질문들이 주로 주어지나요? 네, 그 공통 질문 유형을 조금 살펴보면 그 유럽 재정 위기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북한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또 지역별로 온 지원자에 따라서 부안에서 온 지원자에게는 그 부안 군수라면 핵 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 등의 그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기도 하고, 전공이 뭐 영업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영업과 맞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그 현업 실무자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묻는 그 질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서류 파악이 되고 나면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 질문들이 또 쏟아지게 되죠. 네. 네. 그러면 저 키워드에 나온 것처럼 이게 결론을 낼 때 마지막에는 동원으로 연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저는 동원 참치를 이따가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주로는 그 동원 그룹의 강점을 빗대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좋은데요. 그 어떠한 질문이든 그 제가 말씀드린 동원 그룹을 소재로 한 그런 답변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룹의 강점들을 곁들여 대답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접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말이나 준비한 것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찬스도 반드시 잡는 지원자가 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1차 그 다대다 면접은 PT와 더불어서 역량 면접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그 대비됐을 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신입으로 좀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 시절이나 혹은 성장 과정에서 좀 그 직무와 맞는 결부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는지를 좀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성희 기자는 개인 PT 그리고 다대다 면접 중에 좀 본인이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면접이 조금 더 자신이 있는데요. 다대다요? 네, 다대다. 예. 그나마. 근데 면접 같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답 차례가 오기 전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또 같이 또 면접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경쟁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오늘 어느 정도 뭐 말을 잘했구나 평가가 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왜 다들-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아니, 왜냐면요. 네. 면접 전형의 최종 관문 임원 면접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네.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최종 관문이 임원 면접 좀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네, 정말 네. 최종 관문 정말 많이 떨리는 순간인데요. 임원진이 참여하는 면접입니다. 그룹 내 그 인재상에 입각한 인성 위주의 그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나 좀 오히려 경영진 면접에서 인성을 파악하는 질문 외에도 경영진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예측 불허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시사 문제나 혹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의 질문, 또 회사에 관련된 그 정보들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참 예측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나온다면은 우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영진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신사업 동력, 정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신사업 분야를 파악해 놓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좀 회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여기서 증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제작에 대한 사업단 인수와 관련된 그런 사안, 그리고 생활식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문화로 발전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 등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구두로 실제로 연습해 놓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회사를 빠른 지원하고 거, 또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동원그룹에는 어떤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주로 합격을 하던가요? 네, 또 그런 점은 세 번째 쏙쏙 키워드 보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입사원 다움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네.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너무 간단해서 좀 애매한데요. 뭐 절도, 네. 패기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막 딱 각 잡고 이렇게 있고.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신입사원 다움이겠죠. 뭐 어린이는 어린이다움이 있고 어른은 또 어른다움이 있듯이 신입사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입사원의 포인트를 살리셔야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 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으로 구분됩니다. 동원그룹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학력은 지방 사립대에서부터 국립대에서 서울 4년제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 학점은 최저 3.0 이상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면 당연하고요. 최대 4점대 초반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토익 점수는 그 미취득자라도 지원은 무관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원자는 600점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고 900점대까지 그 900점대 중반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자격증은 평균 2개 보유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어학연수, 인턴 경험,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 동원그룹은 또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영어 1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우수자를 그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듣고 보니까 다른 회사랑 그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골고루 더 많이 갖추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대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대학생들을 만나려면 새벽에 약속을 정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뭐 취업 준비다 아르바이트다 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살펴본 스펙 7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서류가 통과되고 혹은 면접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다움, 즉 말씀하신 준비나 열정 결과로서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10명에 9명은 취득한 토익 점수가 없거나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면 네. 다른 인턴 경험을 했거나 봉사활동 경험 등이 뒷받침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 출신 학교나 학점에서 나는 될 수 있을까? 난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밖의 스펙으로 승부해야 할 겁니다. 제가 그 합격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한 지방대 그 영문과 졸업자의 경우에는 또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학점이나 높지 않은 편이지만 그 토익 900점 이상 그리고 취득 자격증으로는 4점대네요. 4점대. 네네. 네. 국제 무역사, 무역영어 1급, 한자 3급, 모스 마스터, 그리고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활동으로는 통역 관련 2회, 그리고 봉사활동 128시간 등을 이수한 것으로 준비사항으로 내걸어 당당히 합격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엄친아를 뽑네요. 엄친아. 그러니까요. 정말 당당하게 합격을 얻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동원그룹 하반기 공채 전략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휴학을 오래 하거나 졸업이 늦어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전에요. 물어보셨어요. 제가 참 네. 학부를 8년 다닌 사람인데 네. 예, 휴학했다가 군대 갔다 왔다 휴학했다가 뭐 또 이거 알바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30대 초반에 졸업했어요. 어머, 예, 예. 뭐 제 얘기 그만하시고. 이런 경우에 취업하기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동원그룹에. 재원 씨 말씀을 듣고 재원 씨가 어떻게 취업을 했나 생각하면 정말 자신감이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자가 좀 스스로 나는 좀 이런 점이 취업하는데 꺼려진다고 생각이 되면 면접 시에 반드시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 휴학을 오래 했고 졸업이 늦어진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좀 하고 싶었던 어떤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학을 준비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표현이 좋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이라면 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휴학 기간이 긴 것은 감점 요소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들이 와 있을까요? 네. 자, 경영학과를 많이 뽑는 것 같은데 우대하는 전공이 있나요? 네. 네, 어떻습니까? 각 그룹사마다 홈페이지 상에 그 직무 설명을 하면서 우대 전공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원그룹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 직무별 우대 전공에 대해서는 그 홈페이지 상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채용 공고별로 우대 전공이 우대 전공에 기재가 되는데 별도로 그 기재된 사항은 채용 공고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을 할 때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원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원자가 꼭 명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무엇보다 지원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장에서의 경험이 굉장한 그 좋은 스토리로 그 면접관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의 그 인재 육성 정책 또한 1차 산업인 수산업에서 앞으로 3차 산업의 그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는 그 서류상에서나 그 면접 과정에서도 얼마나 그 발로 뛰며 배운 경험을 소지하고 있느냐가 취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인사 담당자들은 그 유동성으로 말하지만 단지 그 많이 뽑을 것 같다는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정말 나는 잘 배울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또 회사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어디에 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생각이 지원 시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